안녕하세요. 스포츠의 모든 것 스포츠24의 박일아입니다. 오늘은 YTN 스포츠부의 김재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FC 서울이 K리그 팀으로는 가장 먼저 16강행을 확정 지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이제 K리그에서 4팀이 출전을 했는데 네. 서울이 가장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였었죠. 이번 주 5차전까지 4승 1무를 거두면서 제일 먼저 16강에 진출을 했고요. 현재 전북의 진출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아쉽게도 포항은 일단 16강 진출이 좌절이 됐습니다. 네, 그 주요 장면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FC 서울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안착했습니다. 전반 24분 선취골을 터뜨리는 서울입니다. 다카하기가 올려주고 대안이 머리로 마무리합니다. 전반 42분 이번에도 다카하기가 정확하게 박용우의 머리를 겨냥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통산 100번째 골을 터뜨린 서울이 K리그 팀으로는 제일 먼저 16강에 진출합니다. 전북 시언더도 일본 원정에서 완승을 거두고 16강에 다가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김보경이 있었습니다. 선취골에 이어서 후반에는 이재성의 추가골까지 도왔습니다. 후반 45분 공무열의 쐐기골까지 터진 전북. 조선들 올라서며 최종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진출합니다. 수원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5경기 만에 첫 승을 거두고 마지막 불신을 살렸습니다. 일본 간바 오사카 원정에 나선 수원. 전반 34분 폴 에어리어 안에서 반칙으로 실점 위기를 맞습니다. 간바 오사카의 페널티킥, 막아내는 노동건, 눈부신 선방으로 팀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위기. 이번에도 막아냅니다. 노동건의 맹활약에 좌절하는 간바 오사카. 수원의 공격은 산토스가 이끌었습니다. 후반 3분 선취골에 이어서 11분 페널티킥까지 성공하며 2대1 승리를 이끕니다. 조 3위의 수원,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16강 운명이 갈립니다. 최고의 명승부를 미리 만나보는 시간, 승부 예측 위클리 픽입니다. 자, 이번 주말에 펼쳐질 K리그 먼저 살펴보죠. 자, 김재현 기자, 네. 5연승을 달린 서울이 울산으로 원정을 떠나는데요. 어떤 경기 기대하고 계십니까? 일단 서울이 시즌 초반 성적과도 경기 내용을 보면 일단 울산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서울은 현재 K리그에서 그 득점은 가장 많고요. 또 실점은 또 가장 적습니다. 공수의 안정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 서울의 공격 축구를 이끌고 있는 삼총사죠. 아드리아노 또 대안, 박주영 선수가 돌아가면서 현재 골망을 흔들고 있는데요. 서울이 울산을 꺾는다면 6연승입니다. 팀 최다 연승 기록인 7연승에 한 경기 차로 다가서게 되는데요. 이 변수는 이 체력을 좀 꼽고 싶습니다. 서울은 이번 주 홈에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를 치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의 불이람을 2대1로 꺾고 K리그 팀 가운데 제일 먼저 16강에 올랐죠. 네. 하지만 올 시즌 다른 경기와 좀 비교해 보면 내용이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3주째 주중 경기가 계속되면서 체력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떨어진 체력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지가 관심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울산은 지난 경기에서 제주의 발목이 잡히면서 홈에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서울과 비교하면 공격력이 조금은 열세입니다. 6경기 5골에 현재 그치고 있는데요. 수비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역습으로 골문을 노릴 전략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의 창 그리고 울산의 방패 어느 쪽이 강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자, 그리고 광주와 수원의 경기도 기대되는데요.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사카와의 원정 경기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6위 수원과 또 7위 이제 광주의 맞대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이 시즌 초반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네. 말씀하신 오사카 원정부터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이제 회복을 했어요. 시즌 초반 주춤하던 수원이 최근 경기력을 현재 회복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간바 오사카전이 아주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적지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뒀는데요. 페널티킥을 2차례나 막은 이 노동건 골키퍼와 또 2골 올라온 산토스 선수의 활약이 아주 빛났는데요. 광주 연정에서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네. 자, 특히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경기 막판 동점골을 내주는 수비 불안을 이번에는 떨쳐버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수원의 강점 역시 권창훈 또 염기훈으로 이어지는 특급 2선 공격진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이 두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광주로서는 이 두 선수를 묶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광주는 지난 경기에서 전남을 누르고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프로 무대 데뷔골을 터뜨린 신인 홍준호 선수와 또 조주영 선수의 연속골이 광주를 살렸는데요. 역시 프로 데뷔전을 치렀던 윤보상 골키퍼도 아주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다만 광주로서는 핵심 미드필더인 여름 선수의 부상 공백은 조금은 아픈 부분입니다. 자, 이번 K리그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위클리픽 본격적으로 승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웨스트브롬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선두 레스터시티를 승점 5점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 웨스트브롬은 최근 1무 3패로 승리가 없다. 맞대결에서도 홈팀이 5승 4무 1패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말라가의 경기입니다. 홈팀은 리그 선두 바르셀로나와 승점이 같다. 하지만 승자승 원칙에 따라 바르셀로나보다 승점이 앞서야 우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락사의 말라가를 상대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른 경기 한 줄 평으로 살펴보죠. 바르셀로나와 스포르팅 티온의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탈락의 아쉬움을 리그 우승으로 채울 것이라며 홈팀의 승리를 예상했고요. 비아레알과 레알 소시에다드의 경기는 홈팀이 4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인터밀란과 우디네스의 경기는 홈팀의 승리 염원이 더 간절할 것으로 전망했고 AS 로마와 나폴리의 경기는 홈팀의 무패 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럼 지난주 예측 결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클리픽 총 6경기 중 3경기 예상이 맞았습니다. 맨유는 빌라를 꺾고 5위 자리를 지켜냈고요. 레버쿠젠 역시 홈에서 프랑크푸르트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자리를 지켜낸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지난해 정상에 오른 두산이 2연패를 향해 순항 중인데요. 현장 인터뷰에서 두산 베어스의 김태형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나 이렇게 들고 있어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네, 공공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힘 빠지는 거지. 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특별히 달라졌다는 부분을 딱 꼬집을 부분은 없어요. 좀 더 정신적이나 모든 부분에서 좀 작년보다는 좀 향상되지 않았을까. 특히 젊은 선수들이 그 부분 빼고는 특히 딱 꼬집어서 뭐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뭐 어떤 특별히 정말 굉장히 잘한다기보다는 정말 중간에 교체 없이 끝까지 갈 수 있으면 본인들 역할 충분히 다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0승 그리고 한 2할 8푼 홈런 20개 정도면 합격점. 합격점은 합격점인데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한 3승 이상에 한 3할은 더 쳐줬으면 좋겠는 그런 욕심이네요. 욕심인데. 홈런 20개. 네. 사회권 후보를 뽑아달라는 질문을 유희관 선수가 제외시켰는데. 아, 유희관 선수 부모님에게 좀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네, 4위 삼고 싶은 선수를 김태형 감독부터 한 분씩. 유희관만 빼고 다 괜찮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유희관 선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옆에서 쭉 지켜봤는데 사실 방송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유희관 선수만 빼고 다 괜찮습니다. 아, 네, 심각한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샤워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좀 사위감은 좀 사실 좀 뭐 농담으로 뺐는데 사위감은 아니지만 아들로는 1순위로 삼고 싶은 선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감독은 이렇게 보면은 성실하고 좀 열심히 하고 책임감 있고 이제 이런 선수들이 이제 보잖아요. 근데 딸이 있으면 FA 대박을 터뜨리는 선수가 1순위가 아닐까. 작년에 정말 팬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습니다. 저는 뭐 그 전에 코치 때, 뭐 선수 때도 왔지만 저는 벤치 안에 있으니까 그 응원하는 모습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제 중계나 나중에 하이라이트 이렇게 봤을 때 감독으로서 느꼈던 그런 감동은 훨씬 더 하더라고요. 정말 팬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선수들도 그렇고 그 부분 때문에 정말 올해도 어떻게든지
정말 2연패를 향해서 목표를 선수들하고 또 해서 열심히 준비 잘 했습니다. 올해도 하여튼 열심히 해서 두산 팬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포츠 동호 회원들을 만나보는 모이자 리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반을 사용한 팀 스포츠, 얼티밋 프리스비를 배워봅니다. 푸른 잔디밭 위로 떠오르며 날아가는 원반과 원반을 향해 몸을 날리는 선수들. 프리스비라는 타이 가게의 타이 던지기 놀이에서 유래한 얼티밋 프리스비입니다. 보통 생각하는 게 강아지랑 하거나 아니면 들판에서 약간 말랑말랑한 거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규칙이 있고 룰이 있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정식 스포츠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경기 방식은 미식 축구와 비슷합니다. 64m 필드를 건너 상대방 엔드존에 원반을 터치다운하면 1점입니다. 선수들이 일렬로 서서 자리를 바꿔가며 원반을 운반하는 스택이 기본 전술입니다. 원반을 던지는 방법은 크게 백핸드와 포핸드로 나뉩니다. 손목을 말았다 펴면서 회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자꾸 네. 이게 이렇게 기우는데 네. 그거는 왜 그런 그게 거예요? 이제 스핀이 없어서 그래요. 스핀이 있는 상태면은 디스크가 깔끔하게 그냥 평행으로 날아가거든요. 고수들은 해머나 스쿠버라는 기술로 수비수를 한꺼번에 따돌리기도 합니다. 다른 스포츠와 가장 큰 차이점은 심판이 없고 선수끼리 충돌을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원반을 받으면 발을 떼지 않고 10초 안에 패스해야 하는데 상대 선수가 심판입니다. 공격수가 원반을 받으면 수비수가 1부터 10까지 초를 셉니다. 1, 2, 3. 미국에서는 동호인이 51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인지도가 낮습니다. 아무래도 대중적이지 않은 운동이다 보니까 뭔가 잔디 훼손이나 아니면 시설 대여 같은 게 어려워서 많이 쫓겨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네, 슬프네요. 다른 팀 스포츠보다 진입 장벽이 낮은 얼티밋 프리스비. 소수지만 똘똘 뭉친 동호 회원들은 오늘도 초보 회원을 기다리며 원반을 쫓아 달립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스포츠24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 풍성한 스포츠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